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의외로 레알 영어 조정식입니다. 자, 오랜만에 지금 당장 이제 2019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수험생이 아닌 고1, 2 학생들을 위한 학습 가이드 캐스트로 좀 찾아왔습니다. 여름방학 코앞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뭘 해야 될까 관련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자, 요거는 고1, 2 학생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내용들이니까 같이 좀 들어놓으시면 조금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고1 학생들에게 이제 방학이라는 시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시기죠. 사실 그냥 학습만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좀 되게 아깝고, 그죠? 뭔가 좀 놀기도 해야 되고 시간 재충전도 해야 되고 할 시기일 것 같은데, 저는 뭐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와중에도 영어를 하긴 해야 된다면 이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름방학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좀 먼저 한번 해봅시다. 다시 여름방학 얘기로 돌아올 겁니다. 우리 영어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영어라는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거죠. 내신 그리고 수능을 위한 겁니다. 수시를 노리는 학생들에게 내신이 비중이 좀 더 클 거고, 그리고 수능을 좀 정시를 노리는 학생들에게는 수능의 비중이 좀 더 크겠죠.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간혹 가다가 여기저기 설명회를 가거나 하다 보면 고1 학생들한테 이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선생님, 내신 영어랑 수능 영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되나요? 저는 내신이 몇 등급인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 두 개가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틀려먹은 겁니다. 영어의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명심하셔야 될 건 둘 다 잡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히 지금 고1이니까 여기에 초점을 더 두셔야 되는 게 맞겠죠. 지금 당장 수능 볼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보셔야 되냐면, 내신 영어를 하다 보면 수능 점수도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진짜로 학생들 지도해 보면 보통 그런데, 고1, 2 때 모의고사 점수가 똑같이 좋았던 학생들이 고3 때 내신이 좋아지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 역은 되게 많아요. 고1, 2 때 내신 점수는 좋았지만 모의고사 점수 안 좋았던 학생들이 고3 되면서 내신 유지하면서 수능 점수 같이 뛰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뭐 때문인 거냐면, 둘 다 공통적으로 고3 때 보는 것들이 이거이기 때문이죠. EBS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학교에 따라서 이제 지난 기출 문제들을 보는 학교가 있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기출 같은 경우는 고2 때 보는 학교들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주로 수업한 대치동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자, 어쨌거나 고3이 되었을 때 영어 우리가 봐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네가 고3이 됐을 때 나오는 EBS와 그해까지의 기출 문제인데, 사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학을 하고 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개학을 하게 되면 또 2학기 중간고사 기다리고, 좀 추석 연휴 지나고 돌아서면 또 2학기 기말고사 지나고 또 이렇게 되니까 그때 돼서는 이걸 위한 공부를 하기 힘들거든. 여름방학 때 이걸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여름방학 때 뭐 하셔야 된다고? 이걸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근데 내가 EBS 기출을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EBS 기출을 위한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이때 굳이 네가 EBS를 미리 볼 필요 없습니다. 네 내신 범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고3 기출도 미리 볼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고3이 된다면 EBS와 기출을 봐야 하니 이걸 보기 위한 선행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걸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그게 뭐냐? 여러분, EBS가 어렵습니다. 기출이 어렵습니다. 어떤 게 어렵냐면요, 일단 우리말로 완벽하게 해석이 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이제 수업 때 자주 드는 비유인데, 고1, 2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일반적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시를 좀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반 모의고사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나 정말 못생겨서, 너 정말 못생겨서,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나온다면, 고3 EBS나 기출은요, 못생겼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나는 무죄일 거야. 이제 이게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영어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EBS와 기출을 보면 이중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렵고 어휘도 어렵고 문장 구조도 까다로우니까 이걸 영어로 우리말로 옮기는 것도 어려운데, 그 옮기고 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또 모르는 거야. 근데 고3 때는 아무래도 이거의 내용 이해를 위한 공부가, 그리고 문제풀이를 위한 공부가 고3의 공부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적어도 이걸
완벽하게 우리말로 옮길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추는 공부를 고1, 2 때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아,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EBS와 기출을 위한 준비는 오케이. 영어를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고1, 2 때 기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고1과 고2를 구분하지 않는 건요. 사실 영어는 이제 뭐 학년별로 차이가 크게 없는 경우도 있고 추가하자면 학년에 맞는 교재들이 이미 시중에 많잖아. 거기에 맞춰서 그냥 내가 얘기하는 큰 틀에 맞춰 공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여름방학 때 첫 번째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우리말 해석 능력을 위해서는 어휘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당연하죠. 어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진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싫잖아, 어휘 공부가. 그죠? 세상 천지 어휘가 제일 싫죠. 영단어 외우는 게. 충분히 저도 압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너무 싫어했으니까. 근데 내신 법 대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 또 영어 단어 공부 못 하거든. 그때 되면 본문 암기만 하지. 그리고 돌아서면 또 까먹고. 여름 방학 때만이라도 어휘 공부를 좀 하세요. 하시는데 좀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선생님 그럼 하루에 단어를 몇 개나 외워야 될까요? 저는 어휘량이 되게 많이 딸리는데 그러면 하루에 한 150개씩 외울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런 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는 얘기 아니고 어휘 공부는 뭐 하라는 얘기냐. 등급대별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에서 3등급 학생들은요. 근데 이제 말이 3등급이지 제가 말씀드리면 75점 이상 이게 고2 기준. 자, 고1 기준이라면 2등급 이상입니다. 이 학생들은 예문 중심으로 어휘 학습을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특정한 단어가요. 실제로 쓰이는 형태를 보면 여러분들이 특히나 1, 2등급 때 정도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단어들이 단어 뜻 자체를 1대1로 몰라서 틀리는 경우 잘 없어요. 그냥 문맥에 녹여서 해석을 못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틀리거든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단어를 공부하려면 예문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맨날 단어장 보면 단어 뜻만 보시잖아. 예문을 중심으로 반드시 좀 문맥을 확인하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선생님 문맥 보면서 예문 중심으로 공부 어떻게 하나요? 집에 있는 단어장에 예문 있잖아. 그거 충실히 읽으면서 가시면 돼요. 아, 이 문맥에서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해야 돼. 아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외 그러니까 고2의 경우에 75점 미만, 고1의 경우는 3등급 미만인 학생들은요. 그냥 닥치고 그냥 1대1로 단어 뜻 외우세요. 그러니까 지금 고1인데 3등급 미만의 점수가 나온다거나 고2인데 75점 미만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어휘량이 너무 딸린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어휘량이 너무 딸린다는 얘기니까 그냥 뭐 문맥이고 뭐고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단어 뜻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한 권의 단어장을 몇 회독 이상 해서 단어 다 외웠다 싶으면 그 다음에 예문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문 덤비지 마시고요. 무조건 이거부터 시작을 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여러 수업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단어들을 문맥을 통해서만 익힐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 학생들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건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어휘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름방학 학습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문장 해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자, 등급대 같습니다. 1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 여기 똑같이 해당하는 학생들, 요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문장 해석 연습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문장의 내용 이해에 초점 맞춰서 문장 학습을 좀 한번 해보세요. 뭘로 할 걸 좀 추천을 좀 드리냐면 뭐 교재가 좀 있긴 해야 될 거 아니겠지. 여러분들이 뭐 시중에 있는 구문책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제 강좌 중에 뭐 미더와 문장 읽는 법 이런 교재 책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해당 학년 기출 모의고사 이걸 조금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제 한 1년 당겨가지고 미리 고3 기출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영어가 고정 만점 아니면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별로 좋은 끝 못 봤습니다. 저는 끝이 좋은 경우 잘 못 봤어요.
그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1, 2학년 때가 영어 감이 고3 때보다 훨씬 더 좋거든. 지금 너네 영어에 투자할 시간들이 좀 있는 편이라서. 근데 벌써부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고3 거 당겨서 해당 학년에 해당하는 기출 모의고사 보시면서 그러니까 너네는 그 등급대가 좀 나오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문장 해석이 안 되더라도 대충 아래 위 문맥 보고 이런 의미겠지 하고 넘어가는 습관이 있거든. 그거 잡지 말고 그거 다 버리고 정확하게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세요. 아시겠죠? 구문 수업 같은 거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 나머지 학생들은 뭐 하시냐면 문장 구조 판단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거 어느 정도 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한 문장을 봐서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수식어 찾고 여기가 수식어야 하고 괄호 물 붙고 이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돼요. 뭘로 하면 제일 좋냐? 교과서요. 교과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교과서는 특히나 여러분들 내신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내용 이해 자체가 안 되는 문장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구조만 판단하기에는 되게 좋아요.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는 문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했지. 제가 그걸 하나도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매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문법 특강 들으면서 문법 용어 정리하고 하는 거 아실 텐데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 여러분들 성적 향상에 별 도움 안 됐죠, 지금까지. 굳이 그걸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개학하고 나면 내신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죠. 그건 그때 돼서. 내신 교과서에 있는 단어 외우시고 교과서 문장 해석해보고 연습 계속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긴 잡으셔야 되는데 여름방학이라는 시기 동안은 궁극적으로 3학년 때 내신 수능을 둘 다 잡기 위해서 고3 때 EBS와 기출을 보기 위한 학습, 즉 어휘와 문장 해석 연습을 좀 최대한 좀 열심히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좀 다소 이제 딱딱한 캐스트인데 뭐 선생님 강좌에서 이 중에 뭘 들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뭐 Q&A 게시판이나 이런 데 활용해서 좀 물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일단은 요렇게 해서 학습 방향까지는 제가 설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적이 어떻든 간에 고정 만점이 아니시라면 사실 고1, 2 모의고사 되게 쉬운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고정 만점이 아니시라면 시킨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이제 9월 모의고사 이때쯤 고1, 2 이제 오답률 베스트 문제 이런 것들로 다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